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 자, 나이가 90세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또는 나중에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안정적인 직업에 직무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추장을 만들어 가지고 5년 10년을 묵혀놓은 다음에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는 것처럼 일단 보험이 들어가. 그리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직업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사고 시점이나 그 당시에 직업 직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90세 만기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삼성생명 가보겠습니다. 삼성생명 간병인인데 이게 이제 왜 6구냐면은 여기 보시면 1인실 입원일당 54만원에 간병인 15만원, 75세까지라고 보장되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생명보험의 좋은 점은 뭐냐면 누적 자체를 아직은 잘 못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보험료도 없고 누적도 없고 뭐 인수도 잘 되고, 그거는 이제 보장성 자체를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은 보험 상품이 막 쏟아지거든요. 이거 1, 2년 뒤에 이런 조건으로는 호남 못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조건에서는 생명보험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일단 팔기 급급하니까 상품을 타사보다 지지 않기 위해서 막 출시를 해가지고 누적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연계도 없고 최저보험료도 없고 이렇게 파는데, 이건 보험사가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절대 남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보다 보장자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60세 이후에 또는 뭐 나이가 젊은 분들도 사고나 질병이 일어났을 때 담보를 알기 때문에 1인실을 막 중복으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하루만 입원해도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걸 알아서거든요. 간병인도 마찬가지고 가족간병 이런 걸로 막 청구해갖고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막 중복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이해하면은 뭐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고 펀드도 좋고 예금도 좋고 다 좋은데, 자산이라는 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자산이 있고 또는 이거에 대해서 뭐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 있지만, 이 지금 보여드릴 이런 보장 자산은 나중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텐데 이 조건이 2, 3년 뒤에도 이렇게 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명보험사가 이 전산 자체에서 못 걸러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질병수술비를 1,000만 원도 집어넣죠. 굉장히 지금은 미쳐 돌아가는 시장이라 진짜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자, 보험료가 이제 10,000원, 20,000원, 이게 삼성생명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죠. 자, 여기 보면은 일평균 70,000원 미만 하시면 50% 감액이라는 건 손해보험 좀 따라한 건데, 이 자체를 보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공동간병인을 쓰더라도 일반 병원 15만원, 이게 만약에 체증구조로 들어가면 30만원, 요양병원 체증구조로 들어가면 6만원 보장하는데, 진짜 이거는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말 상품이 좋은 것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좋은 것들이 요즘에는 많다라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생보의 비밀이라고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은요, 자, 위험직이란 얘기는 이제 손해보험 기준에서 사무직이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은 생명보험이 지금 상품을 막 출시하면서 전체 보험사 경쟁을 하는데, 생명보험은 계약 후 통지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계약 후 통지 의무가 있다 없다, 계약 후 통지 의무가 무슨 말이다 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아듣는다면 보험을 잘 가입하실 거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보험을 모른다, 이거를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되게 보험을 잘못 가입할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일단은 자,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랑 같은 말이긴 한데요, 직업을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3급 기준으로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통지의무 자체가 없는데. 자, 직업을 지금 시점으로 2급, 3급으로 해가지고 거절당하거나 보장 자체를 작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덩어리인데, 없는데 이거를 가입할 때는 걸러내려고 하거든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안 되신 분들은 3급으로 고지해가지고 가입을 적게 한다거나 못하겠죠. 어차피 통지의무가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도 3년인데.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해를 하면은 보험계약을 잘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자체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설계사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 보장을 책임지는 설계사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자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계사로. 자, 삼성생명의 1인실 입원 일당, 그 다음에 질병 재수술비, 이게 합쳐갖고 140만 원인데 얘가 조금 축소가 됐지요. 자, 보험료도 한 2만 원대로 준비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특약들이 들어가는데 삼성생명은 역시 생애 최초 보장, 암 진단 되면은 대납을 해주고 낸 돈 다 환급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걸 좀 뺐는데, 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팍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삼성생명도 부모님 보험을 유병자 기준에서 지금 이렇게 325로 해가지고 하는데, 나이가 눈길이 가는 거는 80세 인 거고요. 그 다음에 325, 그러니까 5년 안에 암밖에 안 보겠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담보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질병으로도 일어나느냐, 질병으로도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생명보험회사에다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약간 반 라이나 같아요. 반. 완전히 100% 라이나는 아니고 반 라이나를 좀 베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라이나가 굉장히 많이 파는 중증무릎 연골 손상 진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생명도 좀 베꼈고 라이나도 좀 베꼈고, 그래서 뭐 연골 카티스텝 수술하면 이거 보장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도 넣고 1인실도 넣고, 그 다음에 중증 요것도 넣고, 여러분들 줄기세포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500만 원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보험료가 얼마 안 한다는 거예요. 몇백 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한다는 거고, 어깨 관절, 인공 관절, 이게 이제 여러분 2052도 들어가거든요. 2052도 들어가고 325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대놓고 가입한다. 무릎 아프시잖아요. 대놓고 가입하는 거고, 뭐 치료받으신 적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뭐 수술하시겠네, 이런 이제 고령자 부모님 컨셉에서는 이거는 오래 팔기는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무릎이 상당히 아파서 뭐 몇 년 안에 무릎 수술을 예상할 만한, 고관절이나 무릎 수술 예상할 만한 분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공격적으로 하진 못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좀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회사는 생보뿐입니다. 손보 자체에서는 이런 보장이 없어요, 아예.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자, 관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최강으로 열렸다. 이게 이제 다빈도 수술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자, 정기보험은요, 뭐 냉정히 얘기해가지고 삼성이 사망에 대한 보장이 좋고 보험료가 싼 거는 인정을 하는데, 좀 요거는 어느 회사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 미래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다가 만약에 정기보장 넣으면은 보험료가 소멸성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생명, 다문, S2 뭐 통합하는데, 통합은요 손해보험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통합암, 이거는 일반암에 대한 그룹으로 나눠서 뭐 11개, 9개, 뭐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30개 이렇게 해서 통합암을 주고, 전이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MG 손해보험이 그룹 9개,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이 그룹 8개. 중요한 거는 보장도 보장이고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원발암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이가 되면 그룹이, 전이가 그 분류를 잘 해놔가지고 좀 보상받는 횟수가 유리한 게 MG랑 하나손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손보랑 MG를 이길 회사는 존재하진 않아요, 지금 기준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B손해보험 보겠습니다. 지금 회사를 몇 개 봤냐면은 3월 2주차 현대해상, 메리츠, 삼성생명 이렇게 봤고요.